올해 경제가 좋아질까 아니면 더 어려워질까? 이 성장률과 물가 같은 단어는 뉴스에서는 자주 접하지만 막상 정확히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청소년 경제 체력 기르기 프로젝트. 오늘은 새해 경제 전망에 대해서 만남진 한국은행 교수와 짚어봅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무래도 이 국민들이 가장 관심이 높은 사안인데 네. 올해 경제 전망 어떻게 진단할 수 있을까요? 네, 올해 우리 경제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작년보다 성장률은 높아지고 물가는 대체로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된다입니다. 쉽게 말해 국민들 살림살이가 작년보다 나아질 것이다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좀 짚어본다면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는 어느 정도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까? 네,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 경제가 1.8%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작년 성장률 1%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국내 총생산이 작년에 비해 얼마나 늘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GDP, 국내 총생산은 1년 동안 한 국가에서 새로 생산된 모든 상품을 가격으로 평가해 합친 금액을 말합니다. 빵만 생산하는 국가에서 작년에 100원짜리 빵을 10,000개를 생산했다고 하면 작년 GDP는 100만 원인데요. 올해 빵 생산이 1,180개로 늘어나면 빵 가격이 작년과 같은 100원이라고 할 때 올해 GDP는 101만 8천 원이 됩니다. 올해 GDP가 18,000원이 늘었으므로 성장률은 1.8%입니다. 주의할 점은 올해 GDP를 계산할 때 가격이 변하지 않았다고 가정한 것입니다. 빵 가격이 올라서 105원이 된다면 GDP는 더 크게 늘어난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것은 가격 효과 때문이고 실제 생산량이 늘어난 효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경제 성장이라는 것은 가격 변동을 제외하고 실제 생산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봐야 하므로 기준연도의 가격으로 계산한 실질 GDP를 사용해야 합니다. 참고로 올해 가격으로 계산한 것을 명목 GDP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뉴스 보면 또 성장률 이야기할 때 잠재 성장률 이런 말도 자주 쓰더라고요. 네. 이건 어떻게 계산이 되는 겁니까? 네, 잠재 성장률이라는 것은 경제가 과열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 성장 속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동과 자본이 정상적으로 최대한 활용될 때 달성 가능한 성장 능력이라고 볼 수 있죠. 실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보다 낮으면 자원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 올해 우리 경제는 잠재 성장률에 가까운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잠재 성장률 추이를 보면 2000년 초반에는 5% 내외에서 최근에는 2% 정도로 낮아졌습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혁신과 연구개발 부족으로 생산성 저하가 계속되면 앞으로 더 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경제 전반의 구조개혁을 통해 성장 능력을 높이는 것은 우리 경제의 큰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성장률을 좌우하는 요소로 내수와 수출을 많이 꼽던데 이 두 네. 개는 어떻게 다른 개념인 건가요? 네, GDP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상품이 어디에서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국내에서 소비되는 내수와 해외에서 소비되는 수출로 나뉩니다. 올해는 내수가 좀 더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는 기업이익 증가, 확장 예산 편성에 따른 정부 지출 증가가 가계 소득을 늘릴 것으로 예상되어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 증가세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수출의 경우에는 주요 수출국인 미국에서 우리 수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한 영향 등으로 지난해보다 위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국민들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가 아니겠습니까? 네. 이 물가는 올해 좀 어떨까요? 네, 한국은행은 올해 물가 상승률을 지난해와 같은 2.1%로 전망하였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해에 비해 얼마나 올랐는지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일상생활에서 대표적으로 소비하는 458개 품목의 가격을 소비 비중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만든 지수입니다. 물가는 적정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오르는 게 경제가 활발하게 돌아가는 데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적정 물가 상승률을 2%로 정하고 있는데요. 올해 전망치는 적정 수준을 약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물가를 움직일 가능성이 큰 요인들도 있습니까? 네, 사실 경기가 좋아져서 수요가 늘어나면 수요 법칙에 따라서 가격은 오르게 됩니다. 원재료 가격이나 인건비가 올라 생산 비용이 높아질 때도 가격은 올라가죠. 특히 우리나라는 자원 수입 국가로 국제 유가나 국제 식량 가격도 중요한데요. 국제 유가가 오르면 당장 휘발유 가격이 올라갑니다. 환율도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데 예컨대 수입 밀가루 1kg이 1달러일 때 환율이 1달러당 1,300원에서 1,400원으로 올라가면 기업은 밀가루를 사는데 그만큼 돈을 더 내야 하므로 가격을 올리게 됩니다. 요즘은 기후변화로 기상 여건이 악화되어서 양상추나 고등어 등 농산물 가격이 공급이 줄어들어서
가격이 폭등하기도 합니다. 올해는 국제 유가는 작년보다 내려가고 농수산물 가격도 안정되어 가면서 비용 측면에서 물가를 낮추는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환율이 높아진 데다 국내 수요가 지난해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여 물가를 올리는 요인도 함께 존재합니다. 네, 지난해보다는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에 조금 더 온기가 돌게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경제의 흐름을 이해하는 힘이 쌓일수록 이 청소년들이 미래를 설계할 때도 더 넓은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